20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피크 데이터 레이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매칭이 안 돼서 52페이지의 그림 IMT 2020 기술 요구사항 그림을 보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각각의 요소들이 어느 쪽에 가중치가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53페이지에 넘어오면 5G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 필요성 문제에서 도입 필요성을 물어봤잖아요. 자, 트래픽량 증가하고 디바이스의 수가 증가하고 클라우드 의존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모바일 융합 서비스가 등장한다. 하나하나씩 볼까요? 자, 트래픽량이 왜 증가합니까? 트래픽량 왜 증가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기술이 유선에서 무선 베이스로 간다. 물론 무선 뒷단은 당연히 유선이죠. 그쵸? 근데 왜 무선 기반으로 가냐면 아마 모르겠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홈 내에서는 아마 유선이 없어질 거예요. 유선은 어디 있습니까? 벽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모든 건 다 무선 베이스로 갈 거예요. 그렇다 보니 LPWA를 아까 설명으로 드렸지만 면허와 비면허 대역 중에 이 면허 대역에 있는 LTE-M 기술이 뭡니까? 5G 쪽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저 LTE-M이라는 게 MTC,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LTE를 이렇게 전체 서비스 범위라고 본다면 요만큼은 예를 들면 이동통신, 네? 요만큼은 뭐 아시겠지만 PSLT가 뭡니까? 재난망, 퍼블릭 세이프티. 자, 요만큼은 예를 들면 저런 IoT, LPWA 기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전체가 뭘로 통일돼요? LTE라는 기술로 다 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트래픽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저렇게 보면 뭐 저까짓 게 하겠어. 저까짓 게 뭐 어느 정도 트래픽을 하겠어. 저 트래픽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옵니까? 빅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다시 정의를 좀 해드릴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쉬우실 것 같은데 큰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는 한 요 정도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각각의 데이터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저런 센싱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데이터들이 계속 수집되잖아요. 계속. 예를 들면 어디를 걷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날씨가 어떻다, 습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이런 센싱 값들이 아주 작은, 예를 들면 100kbps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센싱 점이 수도 없이 많다면 이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들이 모이니까 뭐예요? 걔를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문제가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 문제 시험 다 보시지 않았어요? 자, 몇 번째 문제였습니까? 4교시 두 번째 문제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빅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둡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실제 많이 사용되는 빅데이터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틸리티 하둡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니까 얘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 거예요? 가상화 기술이 접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도 보면 클라우드. 자, 네트워크로 보면 오늘 망분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망분리.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보면, 자, SDN 들어보셨나요? NFV 들어보셨나요? 이 가상화 기술이 왜 쓰이냐면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얘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분석, 처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캐펙스하고 오펙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죠. 기업은 이윤이 떨어지고, 통신사업자로 따지면 ARPU, 가입자당 매출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가상화 기술을 접목하는 거예요. 가상화 기술.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쭉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 5G로 돌아와서 트래픽 양쪽에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이어진 거였어요. 자, 두 번째, 디바이스 수 증가. 디바이스 수가 증가하죠. 자, 비근한 예로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가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죠? 예, 남한 인구 5천만 정도 되나요? 이동통신 단말기 수가 몇 개일 것 같아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운전하시다가 택배 하시는 분 오토바이 보신 적 있으세요? 오토바이 앞에 보면 단말기가 몇 개가 꽂혀 있죠? 하나, 둘, 셋, 넷. 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단말기 몇 개씩 가지고 다니시는지 아세요? 자, 이것만 있나요? 학생은 태블릿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자, 단말기 수가 거의 전 국민 곱하기 2.5 정도 하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난 단말 수가 늘어나요. 근데 얘네들은 다 어디에?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점진적으로 고도화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물론 지금 5G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황금 주파수라고 부르는 700MHz에서 698에서 806MHz죠. 아날로그 TV 종류하고 남은 주파수가, 얘를 이동통신에 이용하기로 처음엔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욕심을 냈습니까? 방송에서도 욕심을 내고 재난 쪽에서도 일부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통신 쪽에 할당된 주파수를 그러면 이제 사업자가 써라 라고 경매를 붙였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앞으로 이동통신 주파수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흔히 황금 주파수라고 부르는 저주파 대역, 그러니까 UHF 700, 800, 1.8 이런 쪽은 거의 찼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5기가 이상, 60기가 이쪽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전송거리가 짧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셀을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펜토셀, 피코셀, 마이크로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셀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간섭이 생기잖아요. 빈번한 핸드오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복잡해지겠죠. 이동통신 기술은 결국은 대역폭, 그러니까 찬원의 채널 용량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면 대역폭 B를 얻기 위해서 주파수가 상향으로 올라가지만 이에 따라서 SN이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4번 클라우드 의존성 증가. 자, 아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가상화 기술. 그죠? 자, 4번 다양한 모바일 융합 서비스 등장. 거기 보시면 VR, AR 나와있죠. 버추얼 리얼리티, 어규멘테이션 리얼리티. 최근엔 뭐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MR이 이슈가 되고 있죠. VR과 AR을 짬뽕 시켜놓은 거. 그래서 뭐 헷갈리실 수 있지만 VR의 대표가 뭡니까? VR. AR의 대표가 뭐죠? 혹시 여기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는 포켓몬고가 AR의 대표죠. VR은 뭡니까?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데 가면은 통신사업자들이 이렇게 안경 쓰는 걸로 해서 가상현실 해놨지 않습니까? 뭐 스키를 탄다든지 뭐 봅슬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거 VR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질 거예요. 걔를 MR이라고 불러요.
자, 네 번째 5G 성능 지표는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체감 전송률과 종단간 지연은 한번 읽어보세요. 스펙은 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체감 전송률은 1GBps가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G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LTE, LTE도 사용하시고 LTA도 사용하시는데 실제 전송 속도를 체크해보면 20메가가 나올 수도 있고 5메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5G에서는 실제 체감이 100에서 1기가, 그 중에서도 1기가의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레이턴시는 1ms. 자, 1ms면 거의 실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시간. 자, 다음 문제. 네 번째. 자,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기술 및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기 앞쪽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aaS, PaaS, SaaS.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는 게 이슈가 됐었죠. DaaS. 뭡니까? 우리 집에는 모니터하고 키보드하고 마우스만 있어요. 얘를 KVM 스위치라고 하죠. 자,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거 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안 지우고 있었는데, 자, 예를 들면 IaaS, PaaS, SaaS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DaaS를 보는 거예요. DaaS.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이것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하나 있는데 얘를 KVM이라고 불러요.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 네,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 우리 집엔 이것만 있죠. 그러면 컴퓨터의 주 핵심 장비인 본체는 어디 갔나요? 그건 난 몰라요. 본체는 저기 어디 구름 너머에 있는 거예요. 걔를 DaaS라고 합니다.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이런 기술이 실제 상용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최근에 KT에서 선전하는 기업을 기반으로 선전하는 거 보면 스토리지가 다 구름 저편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선 예를 들면 중소업체 같은 경우 보면 서버판 같은 거 구현해 놓고 우리 DB 같은 거 관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저 구름 저편에 있어요.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관리가 되는 거죠. 일정 주기 기반으로 이제 보안 안정성이 필요하니까 수시로 백업도 해주고 관리도 해줍니다. 셧다운도 없어요. 정전해도 안전해요. 이런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확장이 되고 있죠. 자, 두 번째 볼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여기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기술에서 보면 네트워크 가상화와 뒷페이지에 서버 가상화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뭐? SDN. 서버 가상화 기술 뭐? NFV. 얘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자, SDN 뭡니까? 다 아시겠지만 오픈 플로우라는 걸 둬서 원래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를 네트워크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죠. 자, NFV는 뭡니까? 예를 들면 X86 기반의 서버가 있다면 얘는 예전에 서버였는데 요만큼을 째어서 IDS, 요만큼은 파이어월, 요만큼은 L2 스위치, 요만큼은 뭐라고 할까요? 서버. 이런 식으로 서버 하나를 임의의 형태로 가상화시킨 거를 NFV라고 불러요. 얘가 여기 나와 있는 클라우딩 컴퓨터 가상화 기술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컨셉이 같은데 호명하는 형태는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술을 하나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볼까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여기는 다만 SDN의 개념보다는 버추얼 랜 있죠? VLAN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뒤쪽에 서버 가상화 보시면 하이퍼바이저라고 해서 서버 가상화는 독립적인 CPU, 메모리, 네트워크 운영 체제를 갖는 여러 대의 가상 머신 등등등 나와 있는데 NFV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분산 스토리지 및 파일 동기화라고 해서 그 뒤쪽의 그림을